자, 생물의 구성 단계.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하고 이제 식물의 구성 단계를 얘기할 건데. 자, 잘 들어. 자,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바로 뭐다? 세포다. 세포는 자,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고 기능의 기본 단위야. 그치? 그래서 동물은 자,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세포가 모양과, 잘 봐야 돼. 모양과 기능이, 왜냐면은 이 세포의 모양이 기능에 따라서 다 틀려. 세포의 모양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 신경세포는 막 가지처럼 뻗어져 있잖아.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세포마다 이제 모양이 좀 달라. 근데 조직은 뭐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같은 세포들이 모여 이룬 것이 바로 조직이야. 조직. 알겠지? 이게 바로 조직이야. 근데 조직은 형태를 띠지 않는다. 형태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티슈라고 그래. 티슈. 그래서 형태가 없는데, 자, 이 조직에 모여서 자, 모양을, 형태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관이라고 한다. 알겠지? 기관.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기관이 돼. 조직들이 모여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기관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같은 기능의 기관들이 모여 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기관계. 그래서 기관계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으면은 기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으면 소화계. 우리 숨 쉬는 거와 관련된, 자, 숨 쉬는 거와 관련된 것,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호흡계. 자, 혈액 순환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있으면 뭐 순환계. 그렇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을 때는 뭐 배설계,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생명체. 그래서 개체는 뭐냐? 생명체 각각을 우리는 개체라고 한다. 그렇지? 생명체 각각. 그래서 하나의 생물체를 개체라고 한다. 자, 동물은 세포. 잘 봐야 되고,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이 모양을 띠게 되면 그것이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이면은 자, 기관계라는 걸 이루게 되고, 그래서 여러 기능의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물체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우리는 개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자, 그림을 보면, 자, 근육 세포가 있고 상피 세포가 있단 말이야. 자, 상피는 우리 몸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몸의 표면이나 기관의 표면을 이루는 세포가 상피 세포다. 그래서 우리 피부도 상피 세포고, 알지? 그래서 이런 상피 세포가 있고, 근육 세포, 자, 운동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근육 세포는 운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운동과 관련된 것이 바로 근육세포야. 그랬을 때 이러한 자, 상피세포와 근육세포 어떻게 돼? 모양이 다르지. 그치? 상피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구조를, 모양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면은 근육은 운동이라는 기능에 관여하는 세포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고 있고, 자,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을 이룬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근육 조직이든 상피 조직이든 특정한 모양을 띠고 있진 않아. 알지? 그런데 이 조직들이 상피 조직과 근육 조직이 모여서 위라는 모양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기관이라고 한다. 기관. 그렇지? 기관. 자, 그리고 자, 보면 여기가 이제 소화기관이잖아. 그럼 소화계는 자, 이러한 위도 있고, 자, 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창자, 자, 큰 창자,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소화하고 관련된 기관들이거든. 그래서 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또는 작은 창자를 뭐라 불러? 소장이라고 하고, 큰 창자를 대장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가지고서 소화계를 형성하고, 그랬을 때 다양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사람을 이룬다라는 거야. 맞니? 어째? 자, 잘 봐야 돼, 이거. 그림. 그리고 바로바로 외워놔야 된다. 반복해서 해야 돼, 이거.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그 동물에는 어떠한 조직들이 있을까?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알지? 그래서 상피 조직은 우리 몸의 표면을 덮는 거야. 그래서 몸의 표면이나 자, 작은 기관의 표면. 그래서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이 상피 조직이야. 그래서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지. 겉부분을. 그래서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상피 조직이라면은 자, 근육 조직이 있는데 자, 이 근육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 몸의 운동과 관련된 것이 바로 자, 근육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근육 조직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근육 있지, 근육. 자, 근육만 끄집어내면은 일단은 하나는 뭐냐면은 골격근이라는 것이 있다. 골격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장근이라는 것이 있어. 골격근하고 내장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운동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골격근은 바로 뼈와 근육이 합쳐진 것을 골격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골이 바로 뼈 골자야. 알겠지? 그래서 골격근은 뼈와 근육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골격근이고, 자, 내장근은 우리 몸에 작은 장기 있지, 장기. 그러니까 장기를 이루는 근육을 내장근이라고 그래. 우리 몸의 장기, 심장, 소장, 대장, 위 이런 것들 있잖아. 콩팥 이렇게 이러한 장기들을 이루는 근육이 바로 내장근이야. 그래서 근육은 크게 골격근과 내장근이다. 그러니까 골격근을 이루는 근육 조직이 있고 내장근을 이루고 있는 근육 조직이 있겠지. 그치? 근데 자, 차이는 뭐냐면 골격근은 자, 우리 사람이 내가 있잖아.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지를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우리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을 담당할까? 뇌. 그치. 뇌도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야? 대뇌란 말이야. 대뇌. 그래서 이 골격근은 대뇌의 명령을 받는단 말이야. 걸어야지. 그러면 대뇌가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의 골격근이 움직이면서 걷는 거야. 알겠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뇌의 명령에 의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 그 골격근이 그 턱이라든가 뼈가 하고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자, 어떻게 돼?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근육. 이걸 우리는 골격근이라고 하면 내장근은 봐봐. 심장은 내가 빨리 뛰어 하면 심장이 막 빨리 뛰냐?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내장근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대뇌의 명령 받지 않고 우리 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내장근, 자, 우리 장기를 이루는 근육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야. 있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근육 조직. 그래서 근육 조직은 근육이나 내장기가 특히 골격근을 이제 골격근. 자, 골격근이나 우리 내장 근육을 이루는 구성하는 조직이 바로 근육 조직이다. 알겠지? 자, 다음에 이제 신경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 신경 조직. 자, 우리 사람에 보면은 눈이 있잖아. 눈. 자, 눈은 우리 눈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지.
그 우리가 본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각이라는 감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각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바로 눈이란 말이야. 코는 어떤 감각이야? 냄새, 후각이란 말이야. 그치? 자, 입은 정확히 말하면 혀는 그치? 미각이 된다는 거예요. 미각. 자, 귀는 소리와 관련된 것, 청각.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루는 평형감각. 알지? 평형감각이 우리 귀에서 담당해. 그래서 우리 코끼리 코고 막 돌고 딱 쓰면 어떻게 돼? 주위가 뱅글뱅글 돌지. 바로 우리 귀에서 그거를 느끼는 거야. 알지? 우리 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귀는 소리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게 바로 귀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피부는 자, 어떻게 해? 통증, 통각, 따뜻해, 온각, 차가워, 냉각, 뭔가 까칠까칠하고 미끄러워. 그러면은 촉각. 그 다음에 뭔가 나를 누르는 압각. 자, 이거와 관련된 게 바로 피부란 말이야. 그래서 눈, 코, 혀, 귀, 피부.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감각을 외부에서 자,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뭐라고 하냐면은 감각기관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몸에는 감각기관이 있어. 감각기관이. 그러면은 이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잖아. 그럼 자극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단 말이야. 어디로? 자, 뇌로 전달이 돼요. 뇌. 그리고 뇌에서 전달되는 얘는 자, 척수로 가요. 그럼 우리 뇌에서 어떻게 돼? 이 자극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뇌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령을 척수를 통해서 자, 우리 사람의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근육은 바로 뭐냐면 운동기관이야. 그래서 운동기관에서 움직이면서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돼? 뭔가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잖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반응이라고 그래. 자, 가고 있는데 저기 공이 날라와. 맞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피해야지 하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피한단 말이지. 그러면 피해야지 공이 날라오네. 눈을 통해서 자, 어떻게 돼? 몸을 피해야지 뇌에서 대뇌에서 판단한 다음에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근육에다가 움직여. 그럼 우리 몸의 골격근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 공을 피하는 것이 바로 반응이라는 거지. 아니 뭐 잡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작은 공이 천천히 날라와. 그럼 잡아야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공을 눈을 통해서 시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 그럼 우리는 대뇌에서 뇌에서 판단한 거 잡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명령을 척수를 통해서 근육에다가 명령을 보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손을 움직여서 골격근 움직여서 골격근은 뼈 있는 거야. 뼈가 움직이는 거야. 뼈가 움직여서 그치? 뼈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 공을 잡는다. 그게 바로 반응이지. 그러면 요 자극이 감각기관으로부터 해서 자, 어떻게 돼? 운동기관으로 요렇게 전달이 되지. 자, 요렇게 전달되는 통로가 뭐냐면은 통로가 바로 자, 신경계란 말이야. 신경계. 알지? 그래서 이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신경계고 이 신경계는 자,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신경계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조직이 바로 뭐다? 신경조직이다. 자,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 바로 신경조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달 통로, 자극과 반응의 전달 통로가 바로 신경계고 그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신경조직. 그러면 이 신경세포라고 그랬잖아. 자, 신경세포의 명칭이 뭐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 뉴런이야, 뉴런. 뉴런이 신경세포의 명칭이 뉴런이야.
그래서 중학교에 보면은 이제 과학책에 뉴런 과학이라고 있어. 뉴런 과학이라는 것이 있어.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경세포, 즉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그래서 뉴런은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긴 세포가 뉴런 세포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경 조직이 있다. 뉴런들이 모여서 이루는 조직이 바로 신경 조직. 자,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이 있거든. 결합 조직. 그러니까 결합 조직이란 뭐냐면은 기관과 기관 사이를 연결하고 조직과 조직 사이를 연결해서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이 결합 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 결합이 안 돼 있으면 덜렁덜렁 막 돌아다니겠지. 그렇지.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심장은 왼쪽 가슴에 고정돼 있잖아. 이게 고정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딱 붙어서 결합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막 결합 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심장이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치.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 곳에서 그 기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곳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붙어서 연결돼 있어야 돼. 결합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조직과 조직 사이 그리고 기관과 기관 사이를 연결해서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고 지탱하는 조직이 바로 뭐다? 결합 조직이다. 알지? 자, 바로 그래서 동물의 조직은 크게 네 가지야.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자, 뭐가 있다고?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 알지?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생명체의 기관하고 기관계는 뭐가 있을까? 자, 기관계 종류가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소화계라는 것이 있다. 소화계. 자, 소화는 뭘 소화라고 할까요? 불 끄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그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야.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라는 것을 거칠까?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자,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안의 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 탄수화물 자체가 통과를 못해. 세포를.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 자, 단백질 자체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 지방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주 작은 크기의 포도당으로 쪼개는 거야.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쪼개는 거야. 자, 지방을 지방산하고 자,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작은 크기 형태로 쪼개는 거다. 그 포도당 아미노산은 얘는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사람의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서 우리 소장에 있는 세포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흡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큰 크기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작은 크기의 포도당,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한다. 알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요 잘게 쪼개는데 관여하는 물질이 있어. 소화효소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 소화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잘게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 기능이고, 요와 관련된 것이 바로 소화 기관들이 모인 게 소화계야. 그래서 입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잘게 자, 크기를 먼저 줄일 거야.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자,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난다. 자, 작은 창자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얘네들로 다 쪼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창자에서 양분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양분이 흡수가 되고, 자, 큰 창자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소화하고 남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치? 자, 이 자는 바로 뭐냐? 소화효소를 생산하고, 자, 소장으로 분비하는 곳이 바로 이 자야. 그래서 소화효소를, 자, 소화효소가 관여한다고 그랬지? 이 소화효소를 만들고 생산하고 분비하는 것이 이 자다. 그래서 이 소화에 대한, 우리 요 기관계 요 기능들은 우리가 중2, 중3 과학 과정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이거 다 해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앞으로 이제 이 대학 가기 전까지 이거는 계속 다 알고 있어야 돼.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화계라는 거지. 있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워도 돼? 이거 지운다? 우리 앞에서 세포 소기관에서 마이콘드리아를 배웠지. 자, 마이콘드리아가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마이콘드리아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포도당. 자, 소화해서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했잖아. 그 흡수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이제 우리 온몸에 막 돌아다니다가 세포로 들어가요. 그리고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소화계를 통해서, 그치? 소화계를 통해서 얻지? 자, 요 산소 어디서 얻어요? 산소는 어디서 얻어요? 아니, 우리가 산소를 어디서 얻냐고. 코로.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잖아. 자, 바로 들숨에서 얻는 거야. 들숨. 들어 마시는 숨.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요? 노폐물이니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쭉 운반돼 가지고 어디로? 내보내는 숨, 날숨. 그래서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얻고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자, 이 들숨, 날숨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제 어떻게 돼?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치? 자,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요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호흡계라는 거야. 호흡계. 그래서 자, 코를 통해서 공기들이 들어오지. 자, 우리 사람의, 자, 좌우에는 2개 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폐에서 바로 뭐냐면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서로 막 출입을 해. 그러면 이 폐하고 코를 연결하는 곳이 바로 기관이야. 기관이야, 통로야. 알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으면, 이렇게 폐가 있단 말이야. 이걸 폐라고 그래, 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코로 들어오는 얘네들이 이제 기관이야, 기관. 그러면 여기 코를 통해서 우리 목으로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슴부터는 얘가 2군데로 나눠지는 거지. 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얘네들이 자, 이렇게 쫙쫙 퍼져요. 폐 전체로 이렇게 골고루 퍼져나가요.
그러면은 얘를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뭐냐면은 기관지야. 알겠지? 기관지. 그래서 요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출입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산소는 뭘 통해서? 들숨을 통해서 자,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들어오고 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근데 어. 탄소를 마셨잖아요. 어. 근데 왜 이산화탄소를 했어요? 산소는 요 에너지 많은데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산화탄소는 필요가 없거든. 우리 몸에서는.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산소가 이산화탄소 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럼 요 이산화탄소는 동물한테는 필요가 없거든. 식물한테는 필요하지. 광합성해야 되니까. 식물한테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해야 되니까 필요하지만은 자, 우리 사람한테는 이산화탄소는 필요 없거든. 이산화탄소가 필요 없어. 그게 노폐물이야. 자, 너 심장이 왜 뛰는 줄 알아? 심장이 어떨 때는 막 빨리 뛰고 어떨 때 느리게 뛰지. 자, 바로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내보내야 되지.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면서 우리 호흡이 빨라지는 거야. 호흡 속도가. 이산화탄소를 막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산화탄소가 적어. 그러면은 빨리 내보낼 필요가 없이 천천히 내보내면 되잖아. 천천히. 그럼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거의 없으면 어떻게 돼? 심장 안 뛰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마실 때 100% 완전히 산소만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적어지게 된다. 산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심장에서 판단하는 거지. 야, 이거 이산화탄소 너무 적네? 야, 이거 안 내보내도 되겠네? 그럼 심장이 멈추는 거야.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100% 산소는 위험한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요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얘네들은 뭘 통해서 운반이 될까? 얘네들이 어디에서 운반이 될까? 자, 얘네들의 운반은 바로 뭐냐면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분, 산소,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된다. 그래서 이 혈액이 우리 온몸에서 순환이 되잖아. 그치? 혈액이 우리 온몸에서 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 혈액 순환과 관련된 것이 바로 뭐다? 순환계다. 알겠니? 그래서 순환계는 바로 혈액의 순환입니다. 혈액의 순환. 그래서 심장 박동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고 혈액의 속도를 하고 혈액이 지나는 곳이 바로 혈관. 그래서 심장, 뭐 동맥, 모세혈관, 정맥 막 이런 식으로 동맥, 정맥이 나눠지고 모세혈관이 있고 심장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혈액이 우리 온몸에 순환이 되는 거야. 일종의 심장은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자, 다음에 자, 배설계는 자,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야.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오줌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야. 오줌의 형태로. 그러니까 노폐물을 어디에서 걸러내냐?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콩팥에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빼. 그러면 그것이 방광으로 이동한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오줌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배설계야. 응? 뭐가? 어? 콩팥.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콩팥이 또는 이제 우리가 신장이라고 그래. 신장. 신장.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콩팥보다는 신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 신장. 신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혈액이 콩팥에 들어가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걸러지는 거야. 그래서 걸러져서 방광으로 이동을 해. 오줌의 형태로 이동을 해. 그래서 그 노폐물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게 바로 배설계.
자, 생식계는 정자를 만드는 곳, 정소, 난자를 만드는 곳, 난소. 알지? 생식, 자손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식계. 자, 운동계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뼈와 근육이 운동계입니다. 그래서 뼈하고 근육이 붙어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골격근. 근육만 있으면 내장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게 바로 운동계야. 자, 면역계는 뭐냐? 우리 몸에 방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몸으로 외부에 있는 물질이 들어온다는 거야. 들어왔을 때 거기서 그 물질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단 못 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 그리고 또 하나 빠졌다. 우리 사람의 피부. 알지? 그래서 자, 여기 피부 있네. 아, 여기 피부도 있구나. 자, 그래서 코가 있고 피부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일단 우리 몸으로 들어온 걸 막아요. 그래서 코로 있잖아. 여러 가지 안 좋은, 공기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 많잖아. 그러면 코에는, 우리 이제 안에는 뭐냐면은, 이 상피 세포에는 끈끈해. 점액이 분비가 돼, 점액이. 끈끈한 점액이 분비가 되면서, 끈끈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어떻게 돼? 거기에 붙잡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코에서 이러한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걸러진 것들은 어떻게 돼? 코딱지로 빠져나오는 거지. 그게 코딱지야. 그리고 나서 자, 기도로 가잖아. 기도. 그럼 기도는 기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알겠니? 기관하고 연결돼 있어. 그럼 기관 벽면에도 끈끈한 점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거기에서 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물질들이 걸러지겠지. 근데 그게 너무 많이 걸러졌어. 그럼 우리는 이제 가끔씩 뭘 뱉어? 가래. 여기가 가래야, 가래. 그래서 걸러진 이물질들을 가래로 내보내는 거고, 코에서 걸러낸 거는 코딱지로 나오는 거고. 알지?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혈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건 것들이. 그치? 자, 골수가 뭐냐면은 적혈구, 백혈구를 생산하는 장소야. 알겠지? 자, 그 중에서 적혈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식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적혈구가 식균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골수에서는 백혈구를 만든단 말이야. 백혈구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백혈구를 만들어서 혈액에 있는 혈액으로 침입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백혈구가 먹어 없애는 거야. 식균 작용. 알지? 자, 그 다음에 가슴샘이라고 있어. 가슴샘. 가슴샘이라고 있는데, 자, 이 가슴샘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림프절이라고 그래요. 림프절.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독감 걸렸을 때 여기 편도선이 붓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편도선이 막 부어. 자, 어떤 애들은 여기가 막 아파. 겨드랑 여기가. 알지? 어떤 애들은 이제 뭐 이쪽이 아파. 독감이나 이런 것들, 병이 걸렸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가 전부 다 림프절이야, 림프절. 그러면 이 림프절은, 가슴샘은 림프절의 일종이다. 그래서 여기 편도도 림프절이고, 가슴샘도 림프절이고, 알지? 그 우리 몸에는 이 림프절이라는 것이 있어. 그 림프절은 뭐냐면, 너 그 예방주사 맞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그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야? 항체 때문이지. 그래서 항체를 생성하는 곳이 바로 림프절이에요. 림프절. 그래서 항체를 생성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백혈구는 식균 작용하잖아.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면 림프절에서는 킬러 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식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하고 같은.
식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B 림프구, T 림프구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마지막 보류야. 이 마지막 방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어 체계가 깨져버리면 우리 죽는 거야. 엄청나게 아픈 거야.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방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면역계가 된다. 면역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 자, 이게 이제 동물입니다. 동물. 자, 궁금한 거 있냐? 없어? 아니 그 피부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때예요. 응? 아, 그 피부에서 나오는 노폐물이라기보다는 때는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야. 자, 원래 때라는 거는 우리 상피세포 있지. 피부. 상피세포잖아. 그러면 이 상피세포도 수명이 있잖아. 수명이. 그치?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 몸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 분열이 중단이 돼. 그럼 수명을 다해. 그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수명을 다한 세포를 어떻게 돼? 떨어져 나오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각질이라고 그래. 각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때라는 거는 이제 그것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공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때는 우리 몸에서 나온 각질, 죽은 세포하고 이물질을 합쳐서 때라고 한다. 알겠지? 그게 때야. 그러니까 노폐물은 아니야. 노폐물은 아니다. 자, 이제 우리 식물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자,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동물은 움직이니까 먹이를 외부에서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것을 먹는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포식 피식이라는 거야. 포식 피식. 먹고 먹히는 관계로 그래서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에 물질을 얻는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뿌리를 내려서 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동물은 움직이면서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먹이 활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과 기관계들이 모여 있어야 돼. 알겠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식물은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해. 자, 단순하다 보니까 복잡한 기관계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의 특징은 뭐냐면, 자,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자, 조직이 있죠? 근데 조직에서 동물은 기관으로 가지만 식물은 기관으로 가잖아. 왜냐면은 이게 단순하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조직이 조금 더 발달이 돼. 조직이 조금 더 발달이 돼서 조직계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사람의 기관보다 그 식물의 기관이 커. 그래서 큰 크기의 기관을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기관도 몇 개 없어. 그래서 그 기관이 모여서 식물이라는 개체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다. 알겠지? 그래서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이 아니라 조직계로 간다. 조금 더 발달이 돼. 그리고 기관으로 가요. 그러니까 동물에는 조직계라는 게 없죠? 식물은 기관계가 없잖아요. 그치? 요 차이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조직을 보면은, 자, 어떠한 조직이 있냐. 자, 식물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 자, 분열 조직이 뭐냐?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조직으로 세포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야. 세포의 수가. 자, 식물은 동물하고 비교했을 때, 자, 우리 사람을 봐봐. 우리는 우리 온몸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알지? 그래서 동물은 몸 전체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 근데 식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자,
분열이 일어나는 조직이 있고, 자, 이 분열이 일어나는 조직이 두 군데가 있어. 자, 하나는 뭐냐면은 뿌리나 줄기 끝에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뿌리나 줄기 끝에 자, 생장점이라는 분열 조직이 있어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 길게 자란다. 그러니까 무슨 생산한다? 길이 생장을 한다. 길어진다. 알겠지? 그래서 생장점이라는 것이 길이 생장. 그래서 뿌리나 줄기 끝에 있다. 그래서 뿌리가 계속 자라고 줄기가 계속 자라는 거야. 알지? 그 다음에 자, 형성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 얘는 바로 뭐냐면은 자, 부피 생장을 한다. 자, 생장점에서 길이 생장하면은 형성층에서는 부피가 커지는 거야. 우리가 나무를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어떻게 돼? 가운데 심이 있고요. 자, 요게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지? 그러면 여기가 나이테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나이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나이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했을 때 겨울철이 있을 때 자, 겨울철에는 자, 생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부피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부피가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약간 어두운 얇은 테두리가 만들어져요. 자, 이것이 바로 나이테예요. 그러면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 있지. 나이테 사이는 바로 뭐냐면은 부피 생장에 의해서 생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형성층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돼? 생장하는 거야. 계속 늘려, 밀어. 알겠지? 밀어. 그러다가 겨울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 생장하지 않으니까 어두운 줄무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두운 줄무늬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봄이 됐어. 그럼 또 형성층에서 또 어떻게 돼? 부피가 생기면서 또 밀어버리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 나이테가 해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부피 생장은 형성층이라는 자, 요 나무의 단면의 중심에 형성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생장하면서 자, 나이테를 이루게 된다. 알지? 그러니까 저 열대 지방은 나이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계속 팽창하는 거야. 부피 생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있으니까 나무에 나이테가 있지만 있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뭐냐? 영구 조직이 있다. 영구 조직. 얘는 세포 분열과 생장이 일어나지 않아. 자, 영구 조직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생장이 멈춘 조직이야. 이제 그래서 표피는 당연히 우리 그 나무의 표면, 식물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표피 조직이고, 자,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이 있지.
그치?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나뭇잎이 있어. 햇빛이 이렇게 비칠 거야. 자, 그럼 여기가 나뭇잎의 앞면이고 이쪽이 뒷면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앞면은 햇빛을 받으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날 거야. 알겠니?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 나뭇잎을 우리가 이제 잘라서 옆에 단면을 보자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표피가 있습니다. 자, 햇빛이 이렇게 비출 거예요. 빛이 이렇게 비출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받아서 광합성하는 게 바로 엽록체잖아. 그러면 엽록체들이 어떻게 될까? 요렇게 엽록체들이 몰려서 층을 이룰 거예요. 층층이. 자, 요런 식으로 엽록체들이 모여서 층을 이룬다. 어디까지? 햇빛이 툭 통과되는 지점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엽록체들이 어떻게 돼? 층층이 쌓이면서 마치 울타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요 엽록체가 모여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그래? 울타리 조직이라고 한다. 이제 그러면 자, 여기 잎의 뒷면도 자, 표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표피가 있을 거고요. 잎의 뒷면이에요. 여기가 뒷면이야. 자, 뒷면은 엽록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그래. 기공. 기공. 자,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 필요하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럼 광합성 하면 어떻게 돼? 산소를 내보낸단 말이야. 산소. 그 다음에 수증기. 자, 이러한 이산화탄소나 산소, 수증기가 출입되는 곳이 바로 기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자, 기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엽록체가 굉장히 적어. 그래서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로 빼곡하게 되어 있다면, 자, 요 뒷부분은 엽록체가 듬성듬성 있고, 자, 제 뒷면, 잎의 뒷면하고 붙어 있어. 여기를 바로 뭐냐면, 해면 조직이라고 한다. 자, 해면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면 조직에는요, 요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가 물관과 체관 있지? 자, 체관의 통로라고 그래. 물관과 체관의 통로가 되는데, 여기를 뭐라 하냐면, 인맥이라고 그래. 인맥. 인맥.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 통과하는, 아이씨, 못하났다. 물관과 체관이 통과하는 통로, 인맥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엽록체들이 모여 있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울타리 조직. 자, 잎의 뒷면은 엽록체가 굉장히 좋고 기공이 있고, 자, 물관과 체관이 지나는 인맥이 있는 곳, 여기를 해면 조직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광합성은 말이야, 이거지. 이산화탄소, 물. 자, 빛을 흡수하면은 포도당,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공기에서 얻어요. 그래서 기공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요. CO2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 산소도 공기를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 산소가. 자, 여기 물은 뿌리에서 흡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가 돼서 잎으로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뭐냐? 얘가 바로 물관이다. 알겠니?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전달되는 통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물관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포도당은 말이야. 자, 포도당은 그 식물의 모든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잎에서
줄기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다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잎에서부터 전달되잖아.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양분이 전달되는 통로. 자, 이 통로가 바로 뭐냐면 체관이라고 한다. 근데 이 물관과 체관은 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 물관과 체관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게 바로 뭐다? 관다발이라고 한다. 관이 다발로 되어 있다. 관다발. 됐지? 그래서 관다발. 관다발.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연구 조직에는 표피 조직, 울타리, 해면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관, 체관이 있어요. 자, 이 조직이 조금 더 발달이 되면 조직계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조직계에는 당연히 표피 조직계가 있을 거야. 그치? 식물을 감싸서 보호하는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기본 조직계가 있다. 기본 조직계. 자, 뭐냐면 양분의 합성과 저장이야. 그럼 당연히 뭐니?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이다. 잎에 있는. 그치? 그래서 양분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울타리 해면 조직이고, 자, 물하고 양분이 이동하는 것이 물관 체관이잖아. 자, 그걸 우리가 관다발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관다발 조직계.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 모여 있는 것. 그 뿌리에서 나뭇잎까지 봐봐. 물관 체관이 연결돼 있지.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커야 돼. 그래서 조직계까지 가는 거야. 대신 기관계는 없고 기관이 되게 적어. 자, 알겠네? 자, 그래서 식물의 이제 기관을 보자. 식물의 기관. 자, 식물의 기관은 크게 두 개야. 얘가 움직여, 안 움직이지. 운동기관 없어. 알겠지? 자, 얘네들은 면역이란 걸 안 해요. 혈액도 없으니까 혈액순환 하지 않잖아. 자, 그러니까 그냥 딱 두 개야. 식물의 기관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자, 영양기관, 양분을 합성하거나 저장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뿌리, 줄기, 잎.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식물의 외관은 전부 다 뭐다? 영양기관이 되는 거지. 줄기가 있잖아. 저 나무에 이제 땅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나뭇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 통틀어 영양기관이라고 그래. 영양기관. 그 다음에 생식기관. 아, 이건 씨다, 씨. 씨앗. 그래서 식물은 유성생식도 하고 무성생식도 해. 그래서 대표적인 무성생식이 바나나야, 바나나. 근데 이제 유성생식 하게 되면은, 자, 씨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씨를 만들어서 번식하는데 관여한다. 그래서 바로 꽃. 자,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꽃과 열매는, 생식기관. 뿌리, 줄기, 잎은 무슨 기관? 영양기관. 그럼 이 두 개 합하면 식물 다 끝이잖아. 그치? 더 없잖아. 그래서 식물은 이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이렇게 나눠진다.